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식품위생을 같이 공부해 나갈 김지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식품위생 책들은 다 받아보셨죠? 그래서 문제풀이 이제 이론에 이어서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가는데요. 학원에서 강의를 들으셨든 아니면 스스로 공부하셨든 이제 한번 이론을 한번 듣고 이제 문제풀이에 들어가는데요. 여러분들 뭐 기본적으로 문제풀이는 이론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제 이론 시간에는 이제 강조를 가장 많이 했던 게 바로 복습이었어요. 그래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는 복습의 시간이 상당히 중요했다면은요. 이 문제풀이에서는 상당히 또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복습 말고 예습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 문제풀이 시간은요, 예습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돼요. 문제풀이가 다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하루에 이제 보통 3시간짜리 수업을 하면은 90문제 내외 정도로 이렇게 이제 진도가 나갈 거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한 90문제에서 100문제 정도는요, 미리미리 풀어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론 시간은 굳이 여러분들이 그 전에 뭘가 나갈지 미리미리 공부하실 필요가 없었지만 문제풀이는 또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격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시간에는 반드시 예습이 먼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식품위생직이라는 쪽이 이렇게 많은 다른 직렬처럼 뭐 보건직이나 이런 쪽처럼 이렇게 좀 많이 뽑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문제집이 나와 있는 게 없어요. 문제집이. 그래서 좀 퀄리티가 높은 이런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 문제를 풀 기회가 여러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집 같은 경우 기준에 나와 있는 게 뭐 예전에 나왔던 것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나와 있는 것도 한두 문제집밖에 없어요. 문제집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문제집을 풀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풀어볼 기회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렇게 접하기 힘들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좀 문제를 푸는 연습을 좀 하실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좀 예습은 꼭 해오셔야 된다는 거, 그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당연히 이제 이론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문제풀이가 들어가는 게 좋아요. 이론도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풀이를 하게 되면은요, 오히려 우왕좌왕하거나 아니면 이게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모를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론을 공부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를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문제풀이 같은 경우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론에서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또 복습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통해 가지고 내가 혹시 부족했던 부분은 없는지 뭐 방향은 또 제대로 가고 있는지 공부 방향은 제대로 잡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미리 또 예습을 하시면서 해오라는 것도 이제 그런 이유에 있다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습할 적에는요, 절대 책을 보지 마시고요. 책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본인의 실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건 좋죠. 먼저 내가 분량의 이론을 먼저 공부를 한 다음에요. 시험을 보는 것처럼 문제풀이를 해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 뭐 법규와 관련 이제 뭐 식품위생의 개요 파트에 대해서 이제 뭐 문제를 풀어올 거다. 그럼 먼저 그 부분을 공부를 하는 거죠.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가지고 오시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를 풀면서 옆에다 책을 펴놓고 이렇게 같이 보면서 문제를 푸는 건 하나도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그냥 책의 내용을 그냥 점검하는 정도의 차원일 뿐이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습을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이론을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어가지고 이제 가져오시면 되는 거죠. 가져와서 이제 수업 시간 이제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확인을 하면서 같이 이제 문제풀이를 진행하면서요. 틀린 문제들도 있을 거고 맞은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틀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틀렸는지를 나중에 복습할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두시면 되는 거죠. 왜 틀렸는지 혹시는 내가 모르고 아니면 잘못 알고 간 것은 없는지 방향은 또 제대로 잡혀 있는지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끝나고 나서 이제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복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또 이제 지역차가 또 되게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은 좀 더 어렵게 출제되고 또 어떤 지역은 좀 더 쉽게 출제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경기도 문제가 되게 어렵고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하는 그런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요. 요즘에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간혹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경기도 문제도 모든 문제가 그런 게 아니라 뭐 한 두세 문제, 한두 문제 이런 정도로만 바뀌었기 때문에요. 거의 비슷비슷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예전에 뭐 경기도에서 나왔던 문제가 뭐 교육청 문제에서 나오기도 하고 교육청에서 나왔던 문제가 또 나중에 뭐 충남에서 나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도 되게
비일비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쪽에서 나왔던 문제라고 해서 무시하지 마시고 또 이렇게 같이 보시면 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에서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한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내가 되짚는다.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파악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풀이에 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